안녕하세요, 세자입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이 배우신 화각에 이어서 화각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아셔야 할 풀프레임 크롭바디 차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풀프레임 크롭바디 차이에 대한 베이직 코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먼저 풀프레임은 무슨 말이냐? 풀프레임라고 하면은 풀프레임은 1:1 정사이즈를 담은 이미지 센서를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하고요. 거기서 1.5배에서 1.6배 정도 작게 잘린 이미지 센서를 가진 카메라를 이제 이런 크롭바디. 자, 이미지 센서는요, 카메라 부품 중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에요. 카메라의 심장부기도 하고 여러분이 한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의 모든 것을 재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화가로 따지면 캔버스랑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가격이 다르면 그 이미지 센서 고작 큰 거 가지고 무슨 가격이 그렇게 달라지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풀프레임은 정사이즈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50mm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시야랑 가장 흡사한 렌즈라고 했죠. 근데 그 렌즈를 만약에 풀프레임에 내가 50mm짜리 렌즈를 끼웠어요.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원래 정사이즈에 들어간 50mm니까 정상적으로 50mm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크롭바디에 50mm를 끼우실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크롭바디는 이미지 센서, 즉 사진을 재현해내는 그 캔버스가 조금 작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풀프레임 50mm로 찍었다 하시면은 지금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크롭바디로 찍었다, 똑같은 렌즈로 50mm로 찍었지만은 마치 카메라 렌즈를 더 당겨서 찍은 것처럼 더 작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50mm를 쓰고 있지만 50mm만큼의 장면을 못 담으시는 거죠. 각 브랜드별로 보면은 이 비율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니콘, 소니, 펜탁스는 1.5배입니다. 1.5배 작은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캐논은 1.6배. 그리고 마이크로 포서드라고 해가지고 올림푸스나 파나소닉은 완전 2분의 1, 이제 2배 작은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마이크로 포서드는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게. 자, 단순하게 1.5배, 1.6배면 여러분이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이 실제 쓰시는 화각에다가 곱하시면 돼요, 그 숫자를. 나는 인간의 시야랑 비슷한 50mm 렌즈를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50mm 렌즈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롭바디에 끼우시면은 여러분은 50mm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50 곱하기 1.6이 돼서 80mm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즉 잘못 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표준 라인 렌즈를 쓰고 싶은데 여러분은 70mm 이상 망원 렌즈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화각을 사용하시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화각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바로 이 크롭바디 풀프레임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럼 내 바디가 크롭바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제품 뭔지 알고 싶어. 자, 그러면 화면 보실게요. 네이버에 그냥 여러분 바디를 검색을 하셔서요, 제품 정보를 들어가면은 저기 정확하게 센서 크기 1:1.6, 1:1.5 정확하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만약에 1:1이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의 바디는 풀프레임 바디고요.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풀프레임 바디를 구매를 하신 거고요.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옛날 아버지나 삼촌들이 쓰시던 카메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풀프레임이야 라고 해서 내가 생각보다 비싼 카메라를 쓰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는 분도 많고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 크롭바디랑 풀프레임 바디가 이미지 센서 큰 건 알겠는데 그러면 풀프레임이 왜 좋아? 이미지 센서 큰 게 무슨 차이를 만드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찍는 이런 사진들은 전부 다 DSLR, 디지털 카메라죠. 디지털 카메라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디지털 정보를 받아들여서 사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센서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사진이 최종적으로 도달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크롭바디는 여러분이 USB 8기가 차이라고 칠게요. 8기가짜리. 풀프레임은 한 32기가 아니면 16기가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량이 크면은 더 많은 디지털 정보를 보관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아직 ISO라는 개념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실 거예요. 어두운 데서 찍으면 노이즈가 나온다. 만약에 동시대에 2015년에 나온 어떤 크롭바디가 있고 풀프레임 바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프레임의 이미지 센서가 더 크죠. 이미지 센서가 더 크다는 말은 그만큼 수광 면적, 즉 이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일하게 어두운 데서 촬영을 하셔도 이미지가 훨씬 노이즈 없이 깔끔하게 나오고 화질 저하도 적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뭐 크롭바디가 2017년에 나온 거고 풀프레임이 2011년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시대 편차가 있으면은 이미지 센서 기술도 계속해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극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DR이 넓다. DR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밝은 부분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카메라가
그 차이를 잘 표현해내는 건데요. 자, D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DR을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DR은 HDR이나 다른 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단순하게 이렇게 10초 만에 설명하고 넘어가기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DR이 넓다까지만 알아두고, 세 번째, 아웃포커스가 더 잘 됩니다. 심도라고도 하죠. 그 차이점은 제가 예시 사진을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오른쪽이랑 왼쪽, 근데 차이가 미비할 수 있어요. 무조건 풀프레임이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예전엔 팽배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크롭바디도 발달을 잘하고, 그리고 아웃포커싱이라는 것 자체가 100% 이미지 센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는 크롭바디로 충분히 퀄리티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결하게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차이를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딱 하나,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다라는 것 딱 하나랑, 잘못 알면 잘못된 화각을 쓰실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오늘 풀프레임과 크롭바디에 대한 간결한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진강사 세자였습니다.